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 방식대로 엄마 아빠의 사랑과 또 많은 체험, 다양한 체험을 가지고 하면서 뭐 축약하려니까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여하튼 그 집에 어느 날은 이렇게 모래를 잔뜩 갖다 놓은 적도 있어요. 어렸을 때 모래 속에서 마음껏 놀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촉을 자극하는 것도 네네네. 있고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거. 그 다음에 뭐 수리 같은 경우는 그 무슨 걸 이렇게 풀게 하기보다는 그 물고기의 움직임으로 아이를 세볼 수 있게 하고 날아가는 새로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런 교육 자료를 갖고 다 제가 따로따로 만들었어요. 그 별도로. 자료 참 봤으면 좋았을 뭐 텐데. 예를 들어서 도트가 있다면 도트 뒤에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번갈아 주면 도트와 숫자가 바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뭐 언어 쪽, 영어 쪽에서는 사실 이렇게 외국 유학도 안 갔고 그런데 이제 대학을 이제 유니스트를 갔기 때문에 이제 전체 영어 강의를 하니까 그랬지만 거기에 또 전통적으로 제가 한 것이 이제 그 기억에 남는 것이 중학교를 갔을 때는 이제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. 그럼 예전에 기억하시지만 그 단어장 있잖아요. 네, 있어요. 네. 보리 만들. 맞아요. 그거를 써서 5-6개 해가지고 아이를 학교 갈 때 쥐어준 거예요. 그랬더니 학교를 이제 처음으로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최연석이 어머님이시냐고. 맞다 했더니 제가 정말 우리 교실에 인재가 하나 왔다고 생각을 했대요. 그래서 왜 그러시지? 그랬더니 아이를 혼내려고 잡았대요. 어디 강의실에서 이제 뭐를 자꾸 보니까 뭐 이제 MP3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아이를 딱 잡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단어장이 되어있대요. 이런 애가 들어왔구나. 근데 그 습관이 군인 가서까지 이어졌어요. 이게 군대를 가서 그 보초를 2시간씩 4시간 쓰는데 그거를 어마무시하게 외웠다고 하더라고요. 영어 어릴 때 공부를. 습관이 그래서 중요한 그렇죠. 거예요. 네. 맞아요.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게 보초를 쓰지만 그걸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간 낭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론은 이 어릴 때 아이에게 여러 형태와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부여를 많이 해서 그렇죠. 아이가 그거를 다 흡수를 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언제나 제가 뭔가를 물어보면 자기는 엄마 아빠한테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꼽자면 다양성을 꼽아요. 맞아요. 그게 정말 중요해요. 네네.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학생들의 조금 안타깝던 부분은 해결해야 될 답변, 생각 이런 것들이 경험치 부족이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 아시고 아이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이에게 잘 적용을 시켰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이 정말 잘하신 거죠.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학생들하고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학생들도 금방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치가 부족한데 이 경험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솔직히 대한민국에는 없어요. 이게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진짜 특별하게 한 몇 분 안 되시는 그런 엘리트 코스로 생각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대다수의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그 엘리트 코스를 못 가거든요.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게. 왜 그러냐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영수 주입식 교육 다 받는 거죠. 네모 틀에 앉아서 30명 앉아놓고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학생들 똑같은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. 그 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좀 나는 여기에 안 맞는 것, 안 맞아라고 깨우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다른 것들을 하고 부모가 다른 것들을 접목을 시켜주고 금방 말씀 5감, 6감 막 다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새롭게 많이 나는 게 저희 아이 키울 때도 보면은 학교에서 결석을 안 잡아주고 여행을 가면은 결석을 안 잡아주더라고요. 그런 것들은 새로운 시도에도 좋거든요. 저는 그만 말씀하신 걸 다 이해를 하는 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전에 방송 잠깐 했을 때도 나왔던 얘기가 부모님들이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. 저는 이거를 최고 중요해요. 네. 최고 중요해요. 부모님이 모르는데 내 아이한테 뭐를 가르칠 수가 있는 내가 받은 게 내가 받은 사랑이 500개 안 되는데 내 아이한테 100이라는 사랑을 못 주는 거거든요. 저는 이제 이렇게 그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한 도시를 건설 수 있는 게 교육의 힘이거든요.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진짜 좀 많이 좀 바꿔야 돼요. 선진국 거 많이 좀 좋은 거는 배워서 그래서 새삼 느끼는 말 다시 드리기만
그런 생각을 미리 하셨다는 게 대단하십니다.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. 근데 항상 이제 생각이 그 깨어 있어서. 대단함이는 아니고요.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이 되시든지 나라의 대통령이 되신 누가 되시든지 이 우리 전 국민의 교육을 평생 교육화시켜야 돼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. 이 교재 이 노트 정리가 아들 대학교 보낼 때도 있고 그 전에도 있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록하고 노력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무슨 학벌이고 이게 아니라 누가 얼만큼 많이 공부하느냐의 차이인데 그걸 하다 보면 아이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어제 공책이네요, 제가 공책. 이거 일기장이에요. 일기장인데 화면은 아니 부모가 제목을 아이의 그 일기를 뭐 써라 그러면 이게 아니라 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어떤 기사가 떴고 또 어떠면 그 테레사 수녀님이 지옥을 갔다 이런 제목의 지옥에 간 테레사 수녀입니다. 이거를 보고 만약에 저희 아들이 이제 제가 성당을 다니지만 아들이 뭔가를 테레사 수녀님 아는데 이 글을 여기 아이한테 읽으라고 했겠어요.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겠어요. 그럼 이거 아이가 읽고 여기에 대한 소감을 3학년 때 쓰는 거예요. 이렇게.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왜 그런 걸 터득했냐면 그게 빠뜨렸는데 초등학교 때 얘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신문에서 본 거예요. 하버드대의 입학 사정관 제도를 본 거예요. 아, 이렇게 몇 개월을 아이를 평가를 해서 뽑는다. 대단하다. 하루에 뽑는 게 아니고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시스템을 제가 전부 보면서 아이에게 그 일기를 쓰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때로는 아빠한테 하면 그 여기 일기장에도 아빠가 답을 써주는 거예요. 답장을 주는 거예요. 그럼 자기는 그날 하루는 그냥 그거 아빠 거만 읽으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에세이나 이런 것들도 주제를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제를 자기가 정하는 거죠. 그래서 많은 걸 써보고 노력하는 것이지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선배님들이 누구냐, 아이를 길러본 선배님들, 그 선배님께 답이 있어요. 이거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데 미리 이렇게 길러본 어머니들의 답이잖아요. 체험으로. 경험이 요즘 엄마들은 경험이 교육인 게 궁금한 게 어떻게가 정말 정답이거든요. 근데 무엇이야 이렇게 하거든요. 학교 어디다 무엇 다녀? 무엇 먹여? 이렇게. 근데 어떻게 가르쳤어? 어떻게 건강해져?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질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이렇게 훌륭한 어머님 밑에서 과연 큰 아들은 지금 현재 나이 오고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한 일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지. 저희 아들은 이제 그 유니스트는 이제 학교가 그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하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요. 과학기술대학교죠. 네. 그래서 그 과학기술원이죠. 네네네. 근데 이제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화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쪽에서 이제 배터리 공학으로 바꿔서 배터리 전공을 해서 지금은 이제 SK의 배터리 연구원에 있어요. 대기업의 연구직인가요? 네네네.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대기업의 연구직에서 훌륭한 게 아니고 그 사전에 어머니께서 이미 교육적인 환경을 어렸을 때 많이 아이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본인이 잘 맞는 거를 적성에 맞는 거를 끌어주셔서 이렇게 된 케이스 자체가 이게 칭찬받을 만한 거 한 거죠.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채팅을 네. 질문을 이제 딱 연결해서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. 가려고 했는데 네. 저는 게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누군가의 앞길을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저는 솔직히 부모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. 이게 말 그대로 길잡이는 길잡이예요. 그냥 길잡이가 거기에다 주가 되려고 하면 안 되거든. 내 아이지만 내 아이의 주는 제가 아니거든요. 내가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길을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은 될 수 있지만 이 아이를
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저 지금 새삼 느낀 거예요. 그렇죠. 지배하신 게 아니잖아. 네, 저는 게 만약에 지배를 하셨으면 이분은 이 SK 연구원 안 됐을 것 같아요. 이제 그거를 수직 말씀드리고. 상하가 아닌 평등, 네. 수평의 관계. 네, 그런 교육 여건을 저희 교사모를 비롯해서 뜻을 같이 하신 분들이 모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일단 군산에서만이라도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그런 교육의 여건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희와 같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와 같이 뜻을 함께 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. 우리 전국 미래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꼭 그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나중에 같이 자리하면은 꼭 내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를 키웠으니까 좋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만큼은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갑시다. 이런 말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제가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질문은 아니고 어머님 이제 교육관을 한번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. 짧게 제가 요즘 이제 뭐 자녀 교육부터 양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세계 어머니들은 좀 힘들어하는 게 많아요. 버겁기도 하고. 왜 그러냐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AI 시대에 뭐 첨단을 걸어가는 시대가 나오고 앞으로는 차 운전도 손 안 대고 한다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과연 지금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쳤으면 좋겠다. 조언을 해주신다면 선배님이시니까 경험자니까 그거에 대한 잠시만 참 짧게 시간이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짧게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 요즘에 정말 많이 안타까워요. 이게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패드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몰입돼 있어요. 근데 저희는 이은미 님도 아시지만 그래서 저희 영재교육원에서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. 최고의 과학자를 불러다가 그 핸드폰에 대한 기기의 이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거를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포스터와 그림으로 자기 느낌과 생각을 표현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그 그림과 포스터나를 전부 회의를 해서 투표를 해서 그거를 자기 학교에 걸어주고 프랭카드를 걸어주고 이런 좀 혁신적인 걸 한 적이 있어요.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폰 시대나 뭐 이런 핸드폰 시대에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을 초등학생이 되면 다 주잖아요. 주는데 과연 엄마는 어떤 준비를 했냐 이 말이죠. 그러면 그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는 실리콘밸리의 자녀들은 그 IT를 어떻게 주느냐, 기기를. 자, 빠르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사이에 그 기기의 원리나 그 기기를 통제하는 법을 가르친 다음에 준다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와 몰입과 성취를 일깨워 준다고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는 거죠. 그럼 그 컴퓨터를 어떻게 내가 조정할 수 있느냐.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부모들과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정년코 직업이 있어서 아이한테 해줄 시간이 없다고 하신다면 어떤 분이든 회사 생활을 하든 어떤 어머니든 단 몇 분 동안에 무엇을 보고 내가 오늘 아이에게 뭐를 해줄 수 있을까? 그러면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아이가 돌아와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앉아있을 때 그걸 붙여놔 주세요. 붙여놓으면 아이가 컴퓨터를 켜기 전에 뭐지? 라는 호기심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 짧은 시간 내가 오늘 아이에게 무엇을 줘야 되나 어떤 것을 해주고 싶은가 그래서 뇌를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그 내 안의 컴퓨터를 자기가 제어하고 이 핸드폰 갖고 자기가 제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자제감이나 인내심이나 그런 부분을 길러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